인간관계라는 복잡하고 얽힌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깊고 거의 신비로운 심리적 역학입니다. 수많은 가정과 마음 속에서 시계처럼 정확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역학입니다. 이것은 끌림의 역설입니다. 거꾸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칙입니다. 왜 당신의 무한한 헌신은 종종 차가운 무관심으로 돌아올까요? 왜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줄수록 그의 눈에 당신은 더 보이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으로 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단 하나의 행동이 실제로는 가장 깊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의 매력을 파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답이 아닙니다. 깊은 탐구입니다. 칼융의 통찰에 기반한 욕망, 권력, 심리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입니다. 당신을 욕망의 대상에서 편리한 습관으로 바꾸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자의 잠재의식의 무대 뒤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들을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하고 거의 잔인한 역설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남자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를 돌보고 그의 욕망을 예상하고 그에게 편안해질수록 당신은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덜 소중해집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공감은 보물에서 배경으로 변합니다. 좋아하는 안락의자처럼 편안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지만 감탄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으며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지 않는 익숙한 인테리어 요소처럼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끔찍한 순간 당신은 자신이 그에게 그 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 안에서는 조용하고 지치는 독백이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수성. 당신은 그의 삶의 폭풍 속에서 그의 조용한 안식처가 되고 그의 개인적인 심리학자가 되고 그의 지원 그룹이 됩니다. 당신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입술의 구부러짐으로 그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그가 피곤할 때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떤 침묵이 필요한지 압니다. 당신은 이상적이고 이해심 많고 좋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정중한 무관심을 받습니다. 차가운 거리감. 그는 옆에 있지만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지만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영혼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더 이상 수수께끼, 비밀, 미지의 우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능이 되었습니다.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단지 기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어떤 공개적인 싸움보다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드라마가 없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공허함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피상적이고 플라스틱 같은 조언의 소음. 잡지, 친구, 인기 있는 심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를 놀라게 해. 그에게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어라. 주의를 돌리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가져라. 새 속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라. 즉,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행동을 추가하라고 제안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라고. 이미 마지막 힘을 다해 관심을 얻으려는 남자 주위에서 더 많이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라고. 그들은 질병이 전혀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증상을 치료하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외모나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에너지 흐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의 해결책, 그가 당신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열쇠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매 시간 매분 하는 단 하나의 그러나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여성적인 힘, 당신의 비밀, 당신의 자기적인 매력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 행위인 행동.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계속하는 한 당신은 그에게 단지 편안한 배경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사랑의 묘약으로 착각하는 이 보이지 않는 독은 무엇일까요?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대답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당신의 관계의 전체 역학을,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할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여신에서 하녀로, 수수께끼에서 읽은 책으로 바꾸는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들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 조작, 침묵 또는 과시적인 무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패러다임 전체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멈춰야 할 것은 감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서비스는 당신이 그의 외부적인 감정 조절자가 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음과 같을 때입니다. 그의 상태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면 당신의 내부 레이더는 즉시 그에게 맞춰집니다. 그는 어떤 기분일까? 그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당신은 자신을 느끼는 것을 멈추고 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그의 욕망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가 요청하기 전에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지원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당신은 그의 반응을 예측하고 갈등을 피하거나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의 멈춤과 그의 침묵을 채웁니다. 그가 침묵할 때 당신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비난처럼 보이는 이 울리는 공허함에 머물지 않기 위해 말하기 시작하고 질문하고 그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그의 승인을 구합니다. 당신의 기분은 그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의 미소에 당신은 7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찌푸린 시선에 당신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눈에서 당신의 가치, 당신의 옳음, 당신의 존재의 확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당신은 같은 음악, 같은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의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의 욕망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팔레트에 더 잘 맞도록 당신 자신의 색깔을 지웁니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 공주에 대한 모든 동화, 모든 사회적 기대는 수세기 동안 여성을 이 역할에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민감하고 돌보고 부드럽고 순응하는 것, 가정의 수호자, 즉 그의 정신적 안락의 수호자가 되는 것, 이 자기 희생은 최고의 여성적 미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깊이에 대한 그의 무자비한 통찰력을 가진 칼 융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당신의 아니마를 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아니마는 단지 남성의 여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무의식으로의 그의 다리, 그의 직관, 창의성, 감정적 깊이의 원천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니마를 여자에게 투사할 때 그는 그녀에게서 이러한 자질을 찾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그가 이것을 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적극적으로 이 투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독특한 영혼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위한 그릇, 그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 그의 필요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발전도 방해합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다리를 놓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영감의 원천을 찾을 필요성을 없애버립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편리한 목발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 둘 다를 잃게 되는 위험한 심리적 융합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아름답고 독특한 그릇에 담긴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를 감정적으로 서비스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릇을 기울여 당신의 물의 일부를 그의 그릇에 붓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최선의 의도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를 채우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당신 자신의 그릇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점점 더 비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빈 그릇은 흥미로울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은 그 깊이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은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가벼워집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것을 마실 수 있지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수께끼는 그가 당신을 풀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모든 내용물을 쏟아내고 안에는 울리는 공허함만 남겼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충만함, 비밀, 깊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반영하는 이상적인 거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영원히 자신의 반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다른 것, 다른 우주와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 속에서 당신의 우주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그의 세계의 창백한 사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은 당신의 그릇을 기울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물이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라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비행동은 그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당혹감으로 시작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멈췄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소원을 추측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침묵을 당신의 불안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그의 기분에 맞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합니다. 당신 자신의 공간에서 당신 자신의 리듬으로.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세상, 그의 익숙하고 잘 조정된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의 익숙한 세계가 무너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던 식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익숙해졌고 그 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주기가 중단됩니다. 식물은 즉시 시들지 않습니다.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남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예측 가능하고 무료인 에너지 원천 당신의 관심,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감정적 서비스의 갑자기 고갈됩니다. 이것은 심리적 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의 현실에는 당신이 있었던 곳에 구멍, 공허함이 생깁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곳에 스며드는 에너지.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 상처 또는 안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피부 아래의 당혹감이며 점차 커지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는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에 물건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더 미묘한 수준에서 느낍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침묵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온함이 아니라 질문처럼. 그의 자아는 끊임없는 영양 공급, 당신의 눈에 비친 반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거울이 없는 방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빨아들이는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내적 대화가 시작됩니다. 무언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녀가 화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그녀는 침묵하는가?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가 그것들을 공식화하기도 전에 스스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열린 책이었습니다. 이제 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닫힌 표지 앞에 서 있고 그의 이성은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추측하려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미묘한 조작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답지 않은 취약성을 보일 수 있고 네가 보고 싶어 또는 요즘 좀 멀게 느껴져. 괜찮아?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닙니다. 종종 이것은 그의 자아가 당신을 익숙한 역할로 되돌리고 다시 당신을 그의 거울로 만들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이 과정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칼 융의 지혜에 다시 한번 의지해 봅시다. 당신이 그의 투사를 위한 순종적인 화면이 되는 것을 멈출 때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의 페르소나, 그가 세상을 위해 쓰는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의 사회적 가면과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의 기초는 종종 당신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초가 없고 가면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그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당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분리감, 당신이 그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니면 그의 자아에게는 더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 자신으로 채웠던 바로 그 공허함과 그가 당신 안에서 보았던 그의 내면의 아니마,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반영을 찾지 못합니다. 투사는 그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라는 외부적인 지지를 잃고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 이 불안, 이 통제력 상실, 이것이 바로 그의 미쳐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인 의미의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중심에 있었고 당신이 단지 그를 지지하는 궤도였던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익숙하고 편리한 세계관의 파괴입니다. 이제 궤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성은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모든 말, 모든 시선을 분석하며 열쇠를 찾고 통제력을 되찾고 당신을 다시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통제력 상실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당신을 풀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당신 자신의 훨씬 더 힘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바꿔봅시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세계에서 당황하여 미쳐가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싸움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멈추는 이 단계가 당신에게 쉽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적인 금단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진짜 금단 증상, 금단 증후군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뇌, 수년간 주는 모두로 기능하는 데 익숙해진 당신의 모든 신경계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침묵, 이 끔찍한 불확실성을 멈추기 위해 다시 그의 욕구를 추측하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침묵의 매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반응이 없는 매 시간이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하나하나가 파괴적입니다. 먼저 죄책감이 듭니다. 사회와 당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길러진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의 귀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쁘게 행동하고 있어. 너는 이기적이야. 사랑은 보살핌인데 너는 그를 버렸어. 그는 너를 정말 필요로 해. 너는 그를 상처 주고 있어. 이 목소리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커서 당신은 거의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이어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이 옵니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만약 그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더 순종적이고 편안한 다른 사람을 찾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영원히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해서 당신의 몸은 신체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힐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고문을 멈추고 익숙하지만 불행하더라도 적어도 예측 가능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융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숨기는 우리 성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에게 그림자는 그녀의 건강한 이기심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억압된 힘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말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그녀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 그녀의 숨겨진 공격성입니다. 당신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여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당신이 모든 에너지를 외부로 주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은 이 그림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의 지하실에서 나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처음에는 끔찍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썼던 밤의 바다 여행입니다. 낡은 성격이 죽어야 새로운 성격이 태어날 수 있는 어둡고 무서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과거의 유령들, 갑자기 그와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이 기억에 떠오르고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 돌아가는 게 어때? 아니면 그가 그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너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당신의 낡은 구원자 프로그램이 즉시 그를 도우러 달려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의 또 다른 조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지옥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외부 세계가 불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가족, 당신을 착한 소녀의 역할로 보는데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해로운 조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마. 남자들은 그런 복잡함을 좋아하지 않아. 더 단순하게 굴어. 그들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 자신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하십시오. 당신의 길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의 여성들에게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침묵하고 인내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침받은 가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행위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 그 고통, 그 금단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기초가 재건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끊어지기 시작하는 녹슨 사슬의 삐걱거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위축되었던 근육이 이제 처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는 신성하고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여정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힘이 다한 것 같을 때 당신이 이미 포기하고 감정적 봉사에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금단의 정점을 지나고 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을 견뎌낸 후 당신은 갑자기 침묵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스캔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당신은 새로운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그것은 당신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그가 좋아하는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의 음악이 아니라 당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가 다니던 공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혼자 산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돌아오는 본질의 첫 번째 싹입니다. 이전에는 채를 통해 물처럼 그에게로 흘러갔던 에너지가 당신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새로운 차분한 힘의 출현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태양신경총에 항상 살았던 불안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당신을 숭배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윤근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목표인 개별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온전하고 나눌 수 없고 진정한 인격체. 당신은 그의 삶의 대상, 그의 궤도의 행성이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우주의 중심, 주체가 됩니다. 오랫동안 외부, 그 안에 있었던 당신의 무게중심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하여 있어야 할 곳, 즉 당신 자신의 깊숙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고 초연하거나 이기적인 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용하고 고른 불이라는 비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당신은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밝게 타올랐다가 즉시 꺼져 그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연료를 요구했습니다.
또는 당신은 그에게 길을 비추기 위해 타는 횃불 같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타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고르고 차분하고 자급자족하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부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축적된 에너지로 스스로 타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따뜻함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 이 조용한 내면의 빛, 이것이 당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연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광택 잡지의 조언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됩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온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는 옆에 있으면서 이 불의 따뜻함을 느끼고 당신의 눈에서 그 반짝임을 보지만 그 원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게임이나 조작보다 훨씬 더 그를 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빈 그릇이기를 멈추고 채워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무엇을 볼까요? 패턴의 파괴로 인한 그의 초기 불안과 당혹감이 새롭고 더 깊은 인식으로 바뀔 때 그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는 자기 앞에 다른 여자를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똑같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더 이상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며 신비로운 인격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 속에서 평온한 여자를 봅니다. 그의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미소 짓는 여자를 봅니다. 그의 존재나 부재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 불안, 통제력 상실에 대한 그의 좌절감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즉 가장 깊은 관심과 억제할 수 없는 매력으로. 왜 그는 이제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요? 이 새로운 집착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거울 효과에 있지만 이제 이 거울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의 자아를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의 영혼을 위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롭게 얻은 온전함은 그의 내면의 파편화, 그의 분열을 무자비하게 반영합니다. 당신의 자급자족은 그가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 당신에게 일에 무엇이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의 침묵은 그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분주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그의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의 수준에 살아있는 화신이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의 실현되지 않은 자기 그의 자아, 그의 사회적 가면 및 방어 메커니즘의 층 아래에 숨겨진 그 온전하고 진정한 나에 대한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이상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열광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당신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그의 무의식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녀의 평온의 원천은 어디지? 당신은 그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되고 그것을 푸는 것은 그에게 생사가 걸린 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풀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열쇠를 찾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그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욕망은 단지 소유하려는 욕망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존경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당신을 단지 아름답거나 편리한 여자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인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깊고 분리된, 그는 그런 여자를 통제할 수 없고 그녀를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세계에 단지 만져보려고 시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우주에 단지 초대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집착은 신경증적이기를 멈추고 거의 실존적이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존재가 그를 자기 자신, 그의 삶, 그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단지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이 모든 길을 조감돼서 봅시다. 이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우리 앞에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여정의 시작에서 단지 한 가지, 즉 남자의 관심을 되찾고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여자는 이 여정의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게중심,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녀는 위대한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의 새로운 매력, 그의 존경, 이것은 주요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 자신의 깊은 변화의 부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보너스이지만 주요상은 아닙니다. 주요상은 그녀가 그녀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찾은 그 온전함과 내면의 자유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은 바로 이 불필요함이 그에게 그녀를 절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이 필요와 동의어였던 의존성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새로운 기초, 즉 두 명의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는 인격체의 기초 위에서만 새로운 사랑의 패러다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로의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두 반쪽의 필사적인 융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란히 여행하기로 결정한 두 온전한 우주의 신성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의 두려움에서 태어난 관계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의 과잉에서 태어난 연합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도록 초대받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가 존중되는 곳, 당신이 변화되려고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함에 감탄하는 곳. 그러한 관계에서 남자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를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만들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녀에게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공명하고 동시에 두려움과 인식과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기증자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여정,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남김없이 주는 것을 멈출 때 생기는 그 일시적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그 금단,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당신의 새롭고 진정한 본질의 탄생, 당신이 나쁜 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책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당신을 찾았고 만약 그것이 당신 안에 작은 이해의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그것이 꺼지게 두지 마십시오. 이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바로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편안해지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이 되기 시작할 힘을 찾기 위해 이 말을 들어야 할 다른 여자와 이 신호가 더 밝아지도록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 닿은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표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전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깨웁니다. 여기서 모든 단어는 열쇠이고 모든 침묵은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남자, 그것은 단지 첫 걸음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당신이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으십시오. 이미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